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윤호 이야기 썰은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처음 생애 언제 드셨으며 또 술 때문에 어떤 변화된 과정이 있었나요? 변천사가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하려니까 또 목이 자꾸 잠겼습니다. 저는요 살면서 술을 처음 맛봤던 거는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이라고 해서 논반일 도와주고 나면은 강원도 철원 DMZ 막걸리를 먹었던 게 첫 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걸리가 의외로 먹으면은 이렇게 두통도 오고 머리도 아프고 깨질듯이 아픈 그런 후유증이 있었고 더불어서 배부름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막걸리를 거의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후에 집에 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술을 접했던 건 처음으로 제가 혼자 혼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어머님의 주 술 중에 복분자주가 있었어요. 그 보혜복분자 그 병 하나 그거 하나 사갖고 집에 오면요 저는 생각으로 안주바를 진짜 많이 세웠어요. 제가 혼자 독식으로 많이 터득했는데 복분자주 딱 한 병 딱 갖다 놓고 안주가 다양했어요. 크래미도 있었고 원대기도 있었고 그 복숭아 그 캔 통조림 있죠? 그거 항도 그거 있고 그리고 줄지렘 있고 모 있고 해서 안주만 수북하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술 한 병 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요즘 새벽녘에 제가 그걸 먹고 있는 걸 여동생이 이제 방에 있다가 나오면서 저를 본 거예요. 오빠 아니 무슨 술을 먹는데 무슨 안주를 이렇게 많이 먹냐고 고작 한 병 먹으면서. 그러면서 동생이 그때 저한테 진정한 술을 알려주겠다, 술 먹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술 먹고 나면 항상 컨디션을 먹었어요. 아니면은 헛개수익도 먹고 차도 먹고. 그러니까 술 먹는 것보다 안주랑 술 후에 먹는 것들이 너무 많이 많았던 거죠. 그때 제 나이가 27살에서 8살 넘어갈 때쯤이었거든요. 아니 20살 때쯤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이 처음으로 술을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사히 맥주, 진정한 생맥의 맥주 마시라고 하면서 맥주캔 2-3 개 사오면서 안주도 딸랑 간단하게 하나만 사왔어요. 한두 개 정도? 뭐 오징어라든지 뭐 과자 한두 개 정도? 그땐 제 이해가 안 했어요. 아니 어떻게 과자로 술을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동생이 제가 술 깨는 약을 딱 사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빠 술 깨는 약을 왜 먹냐고. 그럼 술 먹는 의미가 없다고. 아직 젊은 나이에 무슨 술 깨는 약을 먹냐고. 그냥 술 먹으면 머리 아픈 데서 살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느꼈죠. 아, 술 마시고 난 후에 술 깨는 약을 안 먹는 게 진정한 플렉스한 멋이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이 저와 함께 가끔 그렇게 맥주를 자꾸 이렇게 먹기 시작했죠. 가끔 먹었습니다. 혼자 마실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주량이 세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다 주량이 있잖아요. 막 소주 10병, 뭐 맥주 몇 병, 몇천 cc 이러잖아요. 저는 정확히 맥주 500캔, 2캔으로 끝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이제 한 캔으로 줄기 시작해서 500 한 캔만 먹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지? 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그때 동생이 어머님한테 뜻깊은 선물 한번 해주자. 그때 한참 동생하고 저하고 페미니스트라는 게 되게 홀릭해서 빠져있을 때였어요. 뭐 빕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무슨 그런 쪽을 많이 좋아하고 그랬을 당시에 동생하고 어머니 생신 때 그 피셔스 마켓이라고 하는 서울하고 경기도 부근 중간 어디 교통은 되게 불편한 데인데 거기 택시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어요. 그 찹스테이크나 막 온갖 것들 다 갖고 와서 먹었는데 그날 다 먹고 난 후에 그 1+1으로 그 생맥주를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 32살에 첫 생맥주를 맛본 거예요. 와, 목넘김이 끝내줬습니다. 여러분, 끝냈어요. 완전 끝내줬어요. 그러다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생맥이 이런 맛이었어? 세상에 32살에 생맥주를 처음 그때 맛본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맛볼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엔 제가 호프집이란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눈을 번쩍 뜨고 나서부터는 동생하고 가끔 주말마다 동생이 결혼하기 전에 가끔 이제 동네 주변 호프집을 이제 탐방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생맥의 맥주에 빠져서 벌컥벌컥 엄청 잘 먹었어요. 무슨 맹물 먹는 느낌이었어요. 막 그 시원함, 그 청량감. 와, 그 콜라 사이다 잽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하고 와인하고 이제 와인에 빠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성신여대점 그 CGV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거기에 밑에 층에 그 뭐지? 깁스는 아니고 그 뭐지? 무슨 애슐리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에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말씀이 좀 어머니서 아무튼 거기를 모셔서 갔어요. 그 영화를 보고 바로 아래층 내려와서 그 애슐리에 갔는데, 그 오크통에 든 와인이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와인을 먹어봤는데 세상에 엄청나게 맛있는 걸 먹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스카토였어요. 모스카토. 제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술 중에서 최고의 와인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모스카토 홀리게 됐는데, 어딜 가서나 와인을 먹더라도 그 맛이, 그 모스카토, 똑같은 모스카토인데도 애슐리에서 먹던 그 무한리필로 먹었던 모스카토 와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그 오전 근무자 여자애하고 좀 친해진 동생같이 살던 애가 있었는데, 걔랑 같이 편의점에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그날 같이 극장 갔다가 오면서 바로 아래층 애슐리 가서 제가 밥을 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엄청나게 그 모스카토를 먹었던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술에서도 변천사가 있어요. 처음엔 제가 복분자를 먹었고요. 두 번째는 여동생을 때문에 맥주의 세계에 빠져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와인, 모스카토의 와인에 빠졌다는 거. 그때 한참 모스카토 빠져있을 때 그 지금은 없어진 커피숍이지만 커피빈에서 커피빈이란다. 그 카페베네가 저 동네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모히또가 있었어요. 그 라임과 바카잎이 들어간 사이다가 들어간 모히또. 네, 그걸 먹고 왔는데, 그 모히또하고 모스카토가 왠지 같은 느낌의 시큼새큼한 그 달콤한 맛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저도 소주에 입문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10 몇 년도에 아버지가 한참 건강하셨고 저랑 같이 계셨고, 여동생이 이제 시집 가고 이제 시집 가서 살고 있을 때, 어머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주마다 휴일에 그 등산 산악회를 갔다 가셨어요. 그럼 저는 항상 토요일날 일 끝나고 집에 편의점 알바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항상 저는 술안주를 사갔어요. 소주 한 병하고요. 주로 아버지 소주바 하셨기 때문에 엄마 없을 때 아버지를 위한 안주를 했어요. 특히 잔치국수를 만든다든지 어묵탕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분식점에서 순대하고 간을 사갖고 와서요, 아버지하고 술을 매번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하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곁에 계실 때 꼭 술 한잔 같이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아버지하고 12월달 그때 초쯤에 아버지하고 계속 이렇게 소주를 같이 독대를 하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처음처럼 순알이라고 하는 유자 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뭐 블루베리 맛, 석류 맛, 포도 맛, 무슨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맛이 나올 때 제가 매주 그거를 사왔어요. 그리고 12월 연말 때다 보니까 그 말년회라고 해서 송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어머님과 등산 갔다 오고 나시고 나서도 친목계, 동창회, 그리고 뭐 지인들하고 모여서 모임을 갖고 항상 술자를 하실 때 아버지는 되게 외로우셨었거든요. 왜냐면 아버지 옛날 직장 동료분들한테도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고, 아버지 뭐 동창도 뭐 연락도 할 일도 없었고, 지인들도 어떻게 연락이 안 되시고 항상 외로우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술 때문에 혈압약을 많이 드시다가 갑자기 안 드셔서 풍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술을 거의 못 드셨거든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술 때문에 많이 고생한 게 엄마한테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꼭 어른이 되면 술 안 먹겠다는 결심을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소주는 아예 눈에 배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가 한미 훈련 때였나? 그때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소식을 들린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 군에서 처음으로 한미 활동을 훈련할 때 포상휴가식으로 이렇게 나가서 할머니 염하는 걸 봤는데, 집에서 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소주로 할머니 염을 하는 걸 봤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 커서 그때 소주를 안 봤는데, 아무튼 아버지하고 같이
술을 그렇게 엄청 달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하고 12월 그때 당시에 소주를 매 주마다 먹었어요. 엄마가 무슨 약속이 있거나 지인들하고 동창이든 친목회든 어디 가셔서 술 드실 때 저는 아버지한테 술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술 먹고 나고 그럴 때 어느 날이었지? 12월 끝나갈 말일쯤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쯤에 어느 날 오른쪽 엄지발가락 바깥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밤에 잘 때 발을 찌고 잔 게 아닌데 왜 아프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통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각 지어지 근처 가까운 곳에 침 잘 놓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주로 발가락으로 위주로 침을 놓으시는 분인데 제가 그 증상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통풍이라고 해요. 전 태어나 통풍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첫 번째 기름진 음식, 두 번째 가던 음주, 특히 맥주나 그리고 기름진 고기나 치킨류 그런 거 많이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요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이제 뼈 엄지발가락이나 혹은 어디 일부분에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고통을 야기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안 거죠. 술을 너무 아버지가 너무 한 달 내내 달렸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여러분. 처음 알게 된 병이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이 병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 또 영상을 또 찍을 테니까요. 그건 거부들고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하고 같이 술 한잔 한다는 거 그거 진짜 뜻뜻이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2019년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요. 어느 날부터 그때부터 이후부터 제가 소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주, 거기다가 한두 잔, 그러다가 아버지 제사 때나 명절 때마다 항상 낳는 보혜복분자 여러분 아시죠? 정종 있죠, 정종을 이렇게 한두 잔씩 먹기 시작했어요. 네. 특히 일자리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나니까 술밖에는 이렇게 기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뭔 일이 있으면 꼭 한두 잔씩 마셨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도 원래 소주를 안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부턴가 저랑 같이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소주를요 말이죠. 그게 2019년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술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술을 먹으면요 여러분 약값이 많이 들더라고요. 술병을 앓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나이를 들면요 20대 때까지는 괜찮아요. 30살, 40살 때까지 들어오면요 술병이라는 걸 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통풍아리, 아까 말씀드렸던 통풍아리라든지 그리고 가끔 이제 설사한다든지 복통아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로 술을 이제 조금씩 먹거나 안 먹으려고 해요. 솔직히 저는 주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술을 드시면 어떤 주장을 하시나요? 누구나 다 술을 먹으면 술 주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울고 또 어떤 사람은 화를 낸다든지 어떤 사람은 조용히 먹고 조용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술을 먹으면요 잠을 자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밖에서 먹는 것보다 집에서 술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술 먹고 바로 잘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저의 술 주장은 술 먹고 나면 잠자는 거.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예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항상 술을 드시면요 전화를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에 휴대폰도 없고 삐삐도 없던 시절에 집 전화번호 옆에 전화부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읍부터 시음까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항상 그 직장분들하고 술을 드시고 오시거나 지인들하고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요 항상 기읍부터 시음까지 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어느 날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저한테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선생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왜 부르죠? 그랬는데 뭐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밤 늦은 시간에 저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얘기를 알고 난리가 났던 거죠. 아무튼 술 때문에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유년 시절에는 눈물을 많이 쏟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렸을 당시만 해도 술 하면은 나는 절대 어른이 되면은 절대 술 안 먹는다 했는데 여러분 누구나 10대 때 그 삐뚤어지고 싶은 사춘기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담배도 피우고 싶고 술도 먹고 싶었잖아요. 저는 담배도 저도 몇 번 펴봤다가 나중에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걸리고 나서부터는 담배를 거의 안 했고 군대 가서도 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많았지만 담배는 안 피웠습니다.
그리고 술은 그래도 배웠어요, 여러분. 혼자 배우기도 했고 군대 가서도 먹으면서 배우기도 했지만, 제가 독서실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지인 친구들 중에 꼭 엄청 많이 사귄 녀석이 한 명 있었어요. 걔가 한 명은 꼭 토요일마다 밤새고 온다 그러면서 공부한다 해놓고는 독서실에서 몰래 독서실 같이 다니던 동생하고 같이 좀 사귄 친구하고 같이 이제 술도 걔가 몰래 사갖고 와가지고 한두 병 소주 2병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술 안주 해가지고 이제 독서실 휴게실에서 먹다가 독서실 그 실장한테 걸려서 손도 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라면도 끓여주시면서 이렇게 좋게 해주셨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술하면 좀 추억도 많고 할 얘기도 많대 좀 중구난방으로 가게 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술은요 바로 지금은 그 라면이 없었는데 그 콩라면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그때 병장 중에 한 명이, 제가 2등병 때였는데 그 병장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면허 오실 때 그 소주를 몰래 사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콩라면하고. 근데 저희 부대는 특히나 라면을 못 먹게 했었어요. 옛날에 탈영을 했던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해부를 했을 때, 부검을 했을 때 이제 배 안에서 이제 먹은 게 없고 라면만 나온 거 보고 나서는 그 라면을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튼 그 고참이 아버지께서 소주를 2병을 몰래 그 콩라면하고 몰래 갖고 올라왔는데, 그날 밤 9시 50분 전에 취침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반합에다가 콩라면 2개를 넣고 그 스팀이 나오는 그 알죠? 스팀 라디에이터 거기다 올려놓고 얼추덩치 불린 다음에 그 라면하고 소주를 한 입씩 다 한 날씩 불었어요. 근데 이등병한테까지 오기에는 진짜 소주가 진짜 콧방울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라면도 마찬가지였어요. 콩라면이 면발이 저기 고참 상부터 해서 후임병까지 올 때까지 저는 그때 국물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불침번이 문 벌컥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반합을 옆에 끼고 이불 속에 이렇게 자는 척 했다니까요. 그리고 국물을 먹는데 와, 그때 그 콩라면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소주하고. 그리고 군대 있을 때 소주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 처음으로 막걸리로 입문 터졌을 때는 그 대민지원이라고 해서, 저는 봄에 대민지원을 가는데 고참들이 잘 안 가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하는데도. 근데 고참들이 주로 가을에 많이 갔어요. 그 벼베는 그게 더 쉽다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봄에 갔다가 모판 뜯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와, 군대에서 먹던 치킨은 잽도 안 됐어요. 시골에 가니까 어르신분들이 그 씨암탉이라고 하면서 다리를 탁 뜯어주는데 다 허벅지 다리 같은 이따만 주먹 2개 뭉치만한 걸 먹으면서 막걸리를 먹는데 와, 끝내줬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 DMZ 막걸리는 근데 단점이 하나 뭐였냐면은 트름도 많이 나오고 헛배도 많이 부르지만은 다음날 아침 뒷골 땡김이 와 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술을 먹으면서 가장 뜻깊었고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냐면요, 아버지랑 같이 술 독대했던 거. 소주. 네. 그때 아버지 때문에 12월 한 주 내내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그리고 저는 제일 행복했던 건요, 아버지한테 술 안주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는 잔치국수를 하거나 번데기에다 마늘 넣어서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번데기탕을 해다든지, 그리고 토요일하면 여러분 뭡니까? 중국 음식 아니겠습니까? 짜장면 곱빼기 시켜서 아빠가 사다 드리고, 그리고 같이 소주 한두 잔씩 기울였던 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나중에 통풍알이라도 좀 아픔이 있었지만은, 요즘은요, 요즘은 2021년도에 들어서는요, 저는 요즘 될 수 있어서 술을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어머님이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는 그 두부구이나 찌개에 두부 들어간 거나 소주는 아예 손절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확히 딱 1년쯤 되니까요, 어느 날부턴가 어머님이 김치찌개나 두부찌개를 끓이면 항상 두부를 넣으시는 거예요. 두부구이도 항상 해 드시고,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소주를 제가 혼자 몰래 이렇게 먹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중에 소주를 제가 이제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머님도 소주를 잘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돈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길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소주를 안 먹기 시작했어요.
한 잔 먹고 나머지 어머니가 드시고, 어머니가 주로 반잔을 드셨어요. 그 나머지 반병을 제가 먹거나 아니면 다시 어머니를 드리거나. 요즘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저 요즘은 로또 1등 당첨되길 염원하면서요, 로또 5,000원어치 자동하고 집에 오는 길에 근처 마트에서 소주를 한 병을 사와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제 작은 저쪽에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다가 아버지 돌아갔을 때 만들었던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올려놓고 로또 그날 했던 거 올려놓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소주 한 잔 기울여지면서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버지한테 그 염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절도 하기도 하고요. 며칠 전에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하고 술 독대했던 거예요. 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아버지랑 술 한 잔 기울여서 이런저런 혼잣말 하면서 아버지랑 술 이야기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술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같이 술잔 기울여서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친구가 거의 없어서 진짜 옛날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지칠 때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술 한잔 한번 기울일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랑 술 독대를 많이 했었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여동생이 이제 시댁살이 너무 심하게 했을 당시에도 저는 어머님하고 술잔을 기울일 줄 아는 술 상무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술을 안 먹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이가 20대 때 술 먹을 때랑 30대 때 술을 먹을 때랑 40대 때 술 먹을 때 그 술에 관한 그 관념이 많이 바뀌어요. 특히 여러분, 술하면 조심해야 될 게 바로 통풍. 그 말로만 듣던 그 통풍은 다음 시간에 제가 통풍에 관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술하면은 사람이 왜 속이 타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속상할 때 담배를 많이 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담배보다는 저는 술을 많이 했는데, 저도 술에 있어서는 좀 변천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머님하고 대수있으면 술 안 먹으려고 그래요. 어머님이 이제 나이 드셔 가심에 따라서 술을 너무 저 때문에 괜히 술 많이 드시게 되니까 어머님의 건강이 많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대수있으면 엄마랑 술 안 먹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은 저는 술을 어떻게 먹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살아계셨던, 제가 마지막으로 임종을 못 지켜드렸지만 그 작은 방,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쉬고 살아계셨던 그 방 문을 열고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놓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소주 한 잔 올려드리고 저도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아버지하고 그날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함과 속상함도 토로하면서 술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로또 1등 당첨되는 그날이 다가오면요, 저는 나중에 지금 이 살고 있는 집, 솔직히 제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거든요. 저는 여기를 떠나서요, 어머님을 모시고 마당과 뜰이 있는 그곳에 이사 가서요, 저는 저만의 따로 방이 생긴다면요, 거실에다는 저희 집 70년대 80년대 분위기처럼 옛날 빨간색 흑백 TV 브라운관 놓고, 그리고 옛날 선풍기 달달달 돌아가는 거, 그리고 카세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방 한쪽 구석에다는 작은 그 사랑방 같은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버지를 위한 사당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왜 중국 영화나 일본 영화 보면은, 드라마 보면은 그 조상을 기리는 그런 방이 있잖아요. 표 세워놓고. 저도 아버지를 기리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사진,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접었었던 그 종이별, 학 이런 거 다 해놓고 진열장 해놔가지고 아버지가 보고 싶거나 아버지가 많이 그립거나 아버지가 많이 생각날 때 소주병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만들어드렸던 술 안주 있죠. 번데기탕, 뭐 잔치국수, 아니면 어묵탕, 순대, 간, 아니면 아버지가 이북 도민분이셔서 그 전 종류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작은 사랑방에 가가지고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은 제 마음에 항상 있다는 거 진지하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술 한잔 하면서 기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희망 사항입니다. 지금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술에 관한 추억이 있나요? 지금까지 윤호의 술에 관한 추억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하고 한번 술 한 잔 기울여 보십시오. 아버지하고 단둘이 한다는 거 되게 어렵고 힘든 거 압니다. 저는 가끔 최근에도 어떤 예능 프로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술 독대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요, 그때가 참 많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술잔 기울이고 마시는 게 처음이 어려울 뿐이지, 두 번, 세 번 하기 시작하면요,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술 친구가 돼줄 수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 술잔의 그 무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머님하고 술 독대를 진짜 많이 했던 이유가, 여동생이 이제 시댁살이 너무 심하게 그래서 집에서 탈출해서 이제 저희 집 오고 다시 혼자 이제 이렇게 나와 사는 거 보면서 어머님이 되게 애환이 되게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하고 주로 술독대를 많이 해드렸거든요. 어머님하고 주로 술독대할 때는 주로 맥주를 많이 마셨고요. 제가 했던 얘기 중에서 맥주를 제가 그렇게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카스라든지 하이트라지, 요즘 뭐 테라 뭐 그런 거는 먹은 적은 없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좀 달달한 걸 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때도 시럽을 한 7번 이상 넣어 먹어야 돼요. 진짜 커피 마실 줄 모르는 녀석이죠. 근데 저는 맥주를 맛있던 것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뭐였냐면요, 동생은 아사히로 가르쳐줬지만은 저는 어떤 걸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담배에도 향이 들어갔듯이 맥주에도 향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이티에서 망고링고라는 거 나온 게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먹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홀딱 빠졌던 게, 그 파란 코끼리 회사에서 나온 녹색 코끼리 필라이트 있죠? 필라이트에서 나온 그 노란색 캔맥주가 있어요. 라들러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라들러. 오렌지 색깔 말고요, 노란 코끼리가 있어요. 라들러라고. 라들러 향이 들어간 필라이트 있거든요. 그거 꼭 강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겠지만 저처럼 술 못 먹는 분들은 라들러를 추천해드립니다. 갑자기 또 술 얘기하니까 또 술이 땡기네요. 이번에도 저는 어김없이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요, 소주 한 잔을 사갖고 왔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제가 유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빨간색 두꺼비 진로 소주 사왔던 추억이 있는데, 지금은 어렸던 아이들이 술 심부름 가면은 술이든 담배는 못 사오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술 심부름을 해오면서 왔었던 추억이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토요일마다 가끔 아버지가 생각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한테 빈 소주 한 잔을 기울여 드리고요. 그리고 저도 한 잔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로또 1등 꼭 당첨되면요, 일단 양복점에 가가지고 양복 검은색 수트 제대로 차려입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찼었던 그 아버지의 유품 시계를 꼭 손목시계로 찾고요. 그리고 이북식 평양 도민 만두 있어요. 왕만두 있거든요. 당면하고 두부 으깨서 들어간 그거 꼭 어떻게든 공수해가지고요. 그리고 맛 좋은 소주 술 한 병 들고, 아버지를 낯골매로 제대로 모시진 못했지만은 아버지한테 마지막 임종까지 못 지켜드렸고, 그리고 아버지 가시는 그 길 마지막으로 손 한번 못 잡아드렸고, 그 눈물 한 방울 제대로 못 흘렸었던 이 불효를 저지른 이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뼈가를 뿌려드렸었던 그 낯골 땅 거기 가가지고요, 아버지 사진 거기 제대로 올려놓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소주 한 잔 올려드리고 싶은 게 이 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실 거라는 그 착각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젊고 어머니 아버지 곁에 계셔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술 한잔 한번 권해보면서 한번 어머니 아버지는 과연 어떤 안주를 좋아하시고 어떻게 술을 드시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술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윤호의 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술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아버지하고의 술 한잔, 그리고 어머님하고의 술 한잔, 그리고 여동생하고의 술 한잔, 그리고 혼자 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푸념없이 썰을 풀어보기 시작했었는데요. 뭐 얘기를 하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구방구 했지만은 여러분, 술 너무 가음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술을 드시고 나시면은 꼭 깊은 숙면과 함께 술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은요, 통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병은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 술 먹는 것보다 술병 때문에 술병 아래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돈이 더 들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이 윤호, 오늘은 술에 관한 풋풋했던 추억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한 번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번 함께 술 한잔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저랑 한번 술 한잔 해요. 윤호였습니다. 안녕.